오랜만에 경제적 자유 결심부터 파이어족 되기까지 스토리로 찾아뵙습니다. 지난 4부는 8월 1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벌써 3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4부 마무리는 부동산 매도를 기다리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부동산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팔린 이야기랑 그 돈으로는 어떤 자산을 매입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랜만에 경제적 자유 결심부터 파이어족 되기까지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부동산이 10월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1억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내년 5월로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는 법안이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언제 통과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내년 5월로 미루어놨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양도세 3천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기에 이것이 아까워서 기한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집은 팔렸고 그럼 그 계약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중도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이야기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 8월 1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의 내용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배당주는 10억, 성장주는 4.3억, 부동산은 주담대 같은 것을 다 상환하고 세금을 내고 나서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은 5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2.5억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난 뒤에는 이 돈으로 부채를 갚고 나머지 돈은 배당주를 사서 늘린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은 이랬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금으로는 신용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이렇게 신용대출을 먼저 갚은 이유는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대답 한마디로 연장이 되던 대출이 이제는 대출 연장이 안 됩니다. 인터넷에는 무슨 말만 잘하면 1년 연장은 쉽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상환이 어렵다고 하니 그냥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그런 상품으로 변경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퇴사하고 나면 은행에서 매우 쌀쌀하게 대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최근에 중도금 1억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뭘 할지 와이프랑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배당주를 더 살까? 그런 이야기도 했다가 역시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놓고 고민이 깊었는데요. 그 고민한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주를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점은 어차피 내년에 살 거고 이렇게 미리 사놓으면 현금 흐름이 증가합니다.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단점은 주가 하락이 되면 괜히 샀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담대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주는 아니지만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지금 계속 주담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이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마치 배당금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추가 가치 상승이 없습니다. 그냥 원금이 그대로인 배당주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매수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한정판 자산이라서 계속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단점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중에서 도대체 뭘 선택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인 2번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매수와 비트코인 매수를 반반 진행했습니다. 1억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은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반은 배당주를 매수했습니다. 5천만원치를 샀는데 BST에 2천만원, NHI에 1천만원, 아이언 마운틴에 1천만원, OHI에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네 종목은 전부 다 제가 이미 들고 있던 종목들인데 많이 빠진 것,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지 못해서 물량이 좀 부족했던 것 이렇게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BST는 월 배당인데
요즘 주가도 좋고 배당률도 좋은 것 같아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대응한 후에 자산 상태입니다. 배당주는 11.4억이 됐습니다. 1.3억 정도가 늘었는데 6천만원은 추가 매수했고 나머지는 주가 상승입니다. 성장주는 1.5억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잔금은 내년에 세금과 대출을 다 갚고 나서 남는 저에게 떨어지는 금액 예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0.5억이 생겼습니다. 부채는 신용대출은 다 없앴습니다. 기타는 월세 보증금이랑 이것저것 퇴직금이랑 기타 등등입니다. 그리하여 기타를 제외하고 순자산이 20.3억이 되었습니다. 3개월 하고 15일 만에 3.4억이 늘었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에는 1년에 3.4억의 자산이 늘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더니 더 큰 수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연배당은 3,83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은 3개월 15일 전보다 한 470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참 욕심이 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순자산이 20억이 넘고 나니 빨리 30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3개월 보름 전인 8월 1일만 해도 제 순자산이 16.9억이었습니다. 이때는 17억? 18억? 이것만 넘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20억만 넘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순자산 20억이 넘고 나니 이제 30억을 원합니다. 1, 2억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억 정도 점핑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졌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년에 받을 부동산 잔금 계획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저것 다 떼고 2.6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배당주를 살 예정입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 후에 저희 집 자산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 69%, 이 69%의 배당주에서 약 5천만원의 배당금을 예상합니다. 성장주 28%, 비트코인 2.5%, 이렇게 자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에서 만나요. 안녕.